지난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고 가장 뜨거운 욕설도 쏟아진 코너였습니다. 네. 빙의 토론. 오늘은 이제 빙의 아니고 본명 토론입니다. 본명 토론. 본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고요.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빙의 아니고요. 네. 본인들 본명, 근데 이런 목소리만으로 구분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철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목소리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용주 의원님 빼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의 약점이었, 우리 당은 이런 지점에서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대당이 진짜 잘한다. 야, 저거 정말 대응을 잘한다. 전략을 잘 세웠다. 정말 감탄했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 얼굴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는 이철희 의원님 1번부터 하시죠. 네. 어려운 거는. 예, 이철입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시점이 뭐 한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참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은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TV 토론 볼 때는 상대 후보가 잘한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뭐랄까 달변은 아니잖아요. 네. 달변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TV 토론 때마다 굉장히 잘했고 마지막 토론에는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뭐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토론하는 게 좋았죠. 네. 부러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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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정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걸로. 그럼요. 저는 요 문재인 캠프가 참 많이 부러웠는데요. 어떻게 캠프가. 보면은 그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1번가. 이거는 거의 뭐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렇게 물량을 좀 투입해서 우리도 저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그래서 약간 짝퉁 비슷한 걸 하나 만들긴 했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고도 그러더라고요. 뭐 만드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심상정이 2번가? 아니요 관상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집에서 클릭하면은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관상집의 컨셉으로. 예, 나름 뭐 그것도 괜찮다는 평은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참 잘 구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는 부럽지 않고 이제 캠프만 부럽고. 아니, 그 후보는 얘기였어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다른 후보 중에 놀랐던 분은 안철수 후보님.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쯤 되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무릎이 확 꺾일 만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 점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대목 중에 하나. 기가 죽을 만한데 안 죽었다. 네. 네. 기가 안 죽으신 게 5일 만에 다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5년 후. 근데 전순에. 제가 볼 때는 그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약간 떨어지던 지지율을 살짝 만회했던 그런 맞아요. 효과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
뭐 이제 뭐 우리 1번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참 정용기입니다. 1번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입장이고 다른 세 분은 원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당 그 전에 이미 탄핵돼 저기 됐지만 어찌됐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한 적이라 뭐 참 뭐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게 되면 이제 1번 진영에서 지금 진영의 그런 저기로 몰고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탄핵 정국 뭐 정권 교체 그 연계해서 이게 쭉 갖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기조를 정하고 끌고 간 게 문재인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안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다. 근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랄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이랄까요? 그 진영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지지자들까지도 그 간절함이 저희보다 앞섰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게 언제 느끼셨어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도 아니 그렇죠. 그럼 문자 폭탄 아니 사실 또 지난 주말에 저한테 문자 폭탄 엄청나게 오던데. 대선 끝난 다음에요? 예. 여기 나와서 그래요 여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예, 뭐 예, 법안 발의 때문인 것 같던데.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문자 폭탄에서 느껴지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거 판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하는 게 다 마음이 모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네. 후보 주변에 카메라를 딱 잡으면 네. 안희정 사람 캠프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요. 네. 친문의 아주 핵심들은 뒤에서 뭐 전체적인 디렉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안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글쎄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친박 징계 해제 문제가 저게 됐고 뭐 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도 후보로도 나가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대선 후보로도 나오고 정은진 후보요. 네. 뭐 특정인 제가 이름은 고명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선 후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등등의 그리고 후보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분들 보면 강성 뭐 친박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친박했던 분들이 많이 참 적극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질 부분 빠져주고 조심하고 내가 이럴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간절함이 내지는 권력 의식이 더 그만큼 강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전체 진영 차원에서 느껴질 때 참 부럽더라. 네. 제가 받아서 할게요. 진수희입니다. 네. 장관님 인기 네. 요즘 굉장히 올라가신 거 아십니까? 저희 청취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냐고 하다가 계속 나와달라고. 예. 예. 계속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 하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시더니.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 한번 제가 디스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시간이라니까. 아니 근데 칭찬하자고 하는데 저기 이용기 이의가 안 풀리셨어요. 정영기 의원님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네.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후보께서는 유구무원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부러운 게 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희들이 안 가진 우리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못 가졌던 조직, 세,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일단 우리는 돈이 없어서 TV 광고 몇 회 못하고 포탈 광고 매일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 아니면 1, 2, 3번 후보들 매일 나타나는데 그거 우리 한 번도 못했고 또 남의 거 클릭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그 심정 아세요? 유세할 때 와 대규모 군중 모인 자리에서 그 후보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 그림들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웠고요. 특히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선거 마이크로 전략지도
그 왜 각 동 단위까지 쫙 그 전략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선거 전략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차등화해가지고 와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첨단 기법을 활용한 이런 선거 운동을 했구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고 우리 다음 선거에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 캠프는 후보보다 캠프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저는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해. 저희 쪽은 참모들에 비해서 후보가 굉장히 월등했었다. 그래서 후보 개인기로 결국은 선거를 다 치르다시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는 저는 그 메시지 전략이 아주 좋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거 한 3주 기간 동안에 그 군데군데 아주 적절한 메시지 전법을 구사를 했고 특히 막판에 1타 3표 네. 그런 굉장히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됐고요. 이 1번 후보께서 또 1번 당이 그 사표 방지 심리 막 자극하면서 좀 막 끌어올려 그럴 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1타 3표 메시지로 대응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 5명이 했습니다. 네. 했고요. 2번 당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세, 물량 이런 거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캠페인 굉장히 잘하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정미 의원 그 이야기하신 대로 평가하신 대로 지지율 빠지면 굉장히 좀 다운될 만도 한데 그거를 뚜벅이 유세 방식으로 또 커버하면서 가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저희 방송 컨셉이 안 낯설다. 맞는데.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삿대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 맞아. 그런 말이 나오고. 칭찬을 삿대질과 함께 하면 안 예, 되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재인 후보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거 끝난 이유가 아니라 선거 당시에도 야 정말 저기 잘한다. 괜찮다. 우리 당이 저 동당에 우리가 대통령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 당에 대해서는 첫째로 인해 전술 막대한 인력들 조직들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수많은 인해 전술들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1번가로 대표되는 SNS라든지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공략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공략을 했다. 이런 겁니다. 호남에 대해서 이제 잘 먹힐 저는 사실 그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이라는 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는 이게 뭐지? 이게 실체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호남에 먹힐 줄 몰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자꾸 그거를 와서 돌아다니면 말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먹히겠냐 했는데 결국 먹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인들이라든지 고연령층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걸 하나 한 걸 보고 야 정말로 딱 핀셋으로 잘 잡아서 공략했구나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후보 본인이 얘기해서 먹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다음 또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는 우린 또 다 하나는 알게 됐어요. 이제 시작은 우리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때 시작했던 박지원 상황론 이 부분을 시작은 홍준표 후보가 했으나 전파는 맞아. 민주당 쪽에서 전파를 해서 이게 또 제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저 다른 당에 했던 것조차도 이거 좋다 싶으면 금방 소위 베껴서 카피 능력이 뛰어나다. 정책에 대한 것은 다른 당 걸 카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선거 홍보, 선거 전략조차도 카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 이게 아마도 이제 문재인 캠프가 예전에 한번 대선 한번 치러본 경력도 있고 집권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략들이 메시지들이 잘 먹힌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준표 후보 저는 잘하는 후보를 뽑는다면은 홍준표 후보라 뽑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여당 그 당시 여당은 아니었던 상태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무의 박수도 없는 상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아. 디스하시네 계속. 아닙니다. 정말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놀라울 만큼. 정도다. 뒤끝 장렬이신데. 정말로요. 이거 정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표 후보 아니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 편에는 저는 결코 얻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다음에 우리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들은 정말로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국정 운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다른 데서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뭘 물어봐도 다 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왜 빼는 거예요? 특히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세대라든지 이제 뭐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적절히 언급을 해준 부분 아마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오실 텐데 왜 다른 당은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우리 당을 비롯한 다른 당은 그걸 못했을까? 적절한 시점에 먼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심상정 이제 후보가 뭐 농민이라든지 그런 하나씩 3회인가 4회인가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당도 따라 할 법도 한데 이제 다른 당도 따라 못한 게 이미 늦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 컨셉을 가지게 해가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렇게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는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좀 반론해도 돼요? 반론도 하셔도 되죠. 뭐 칭찬하는데 반론하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론. 그 나폴레옹인가요? 그 누군가 나폴레옹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누가 최고의 전략가입니까? 그랬더니 승자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승자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이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는 저희가 이겼으니까 넉넉하게 다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뒤로 갈수록 후보 싸움인데 우리 이용재 의원이 속해 있던 정당의 후보는 저는 제 발로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 쪽으로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어느 대목이 사실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그럼 좌우했다라고 그 주제로 보면 넘어가 보죠. 예.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2번인가 3%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어요. 2주 연속으로 3%포인트로 좁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3번 당의 후보가 유치원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격해서 비판해서 막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발언까지 가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라 저는 후보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저 국민의당도 후보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다른 요인 갖고 분석하면 앞으로도 힘들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야박했나요? 분위기 싸하네. 아니 저 정영기입니다. 다시 대선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 정영기입니다. 제가 조금 대선은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예. 뭐 변곡점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변곡점은 이번에는 이제 그 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 구도로 갔기 때문에 1번은 거의 그대로 쭉 어느 정도 이게 평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쪽에서 결국은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큰 의미 있는 변곡점이 결국은 뭐 반기문 전 총장이 만들어냈던 변곡점인데 허무하게 그냥 스스로 접었던 거고. 그때 안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 가정으로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왜 접었나요 그때? 뭐 본인의 아무튼 뭐 권력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성견점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큰 변곡점은 역시 방금 우리 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냈던 포물선의 변곡점이 꽤 높이 올라왔었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반기문 총장도 스스로 그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앞에 꼭지점보다 좀 더 높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가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안 됐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짧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쪽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지층을 확고하게 뭉치게 해놓고 그리고 외연 확장 나가야 되는데 지지층 뭉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정도였으니까 외연 확장이랄까 뭐 좀 포용력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싶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럼 뭐 얘기하고요. 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날의 그 검처럼 다 이제 칭찬해 드린 게
또 사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간절함, 권력의지, 또 강한 권력의지 이런 게 1번 진영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어떤 법안에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문자 폭탄이 정말 조직적으로 오는 게 느껴져요. 제 번호를 알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문안도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선 과정에서는 어떠했겠으며 이거는 그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하겠지만 다른 국민들을 좀 돌아서게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잘하길 바라는 면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말 국민 통합을 하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자면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 뭐 은근히 디스를 좀 하자면 칭찬과 디스를 섞어서 막 예. 감정이 다 안 풀리셨어요 다. 아니 그것도 하라며요 그렇게. 근데 유승민 아니 후보나 칭찬할 때 눈을 부라리려고 하라고 그랬지 제가. 아니,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이 정책 역량이 있고 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뭐 누구들 부정하겠습니까 하는데 다만 대통령감으로서의 부분은 아니 한 번쯤 더 그분들 본인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많이 아는 거가 되고 나면 만기 칠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빨리 개헌해서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통 문제는 좀 이따 기회가 있겠죠. 예. 3부 또 있으니까요. 예, 아니 예. 진수입니다. 예. 변곡점. 좀 예.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선 요 얘기부터 하고 제가 예, 예, 변곡점 얘기를 할게요. 많이 알아서 만기 칠남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께서는 너무 모르시는데도 만기 칠남을 하시려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고요. 알면 아는 만큼 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맞춰서 쓸 수 있고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그럴 얘기하시면 안 수도 되고요. 있습니다. 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잡는 진순이. 그리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곡점은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딱 터트려지는 순간 선거는 거의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잘한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반기문 사태가 그 다음 변곡점. 반기문 사태는 바른정당에게는 굉장히 아픈 변수였죠. 근데 제가 나중에 저는 바른정당 그러니까 탈당하고 창당하기 그 사이에는 제가 없었는데 저는 창당하고 이제 입당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뭐 탈당 왜 최근에 그 12명 탈당하고 요런 13명 그 즈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당하는 과정에 이 탈당의 동기가 33명 의원들 사이에 탈당의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한 그룹은 어떻게든 나와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정권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유승민 후보랑 일부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요. 개혁 보수를 좀 개혁을 해보겠다. 끝까지 새누리당에 남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이분들이 이제 어울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은 소위 반기문 옹립파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마지막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마지막 변곡점은 그 13분 탈당하시면서 저희들 잠깐 망연자실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계실 동안에는 별로 선거운동 안 하고 지지율 낮다는 핑계로 연대 얘기만 하면서 압박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가는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엄청 큰 도움을 주고 나가셔서 12척의 배가 그분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나가고 예. 내가 나가고 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튼 이 국민들이 채워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히 아니, 저희 변곡점이 예. 사실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아, 예. 아유, 2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3부에 이 5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원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고 가장 뜨거운 욕설도 쏟아진 코너였습니다. 네. 빙의 토론. 오늘은 이제 빙의 아니고 본명 토론입니다. 본명 토론. 본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고요. 예, 이용조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빙의 아니고요. 네. 본인들 본명 근데 이런 목소리만으로 구분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철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목소리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용주 의원님 빼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의 약점이었, 우리 당은 이런 지점에서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대당이 진짜 잘한다. 야, 저거 정말 대응을 잘한다. 전략을 잘 세웠다. 정말 감탄했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 얼굴을 쳐다보며 아무도 없이. 이철이 의원님 1번부터 하시죠. 네. 어려운 거는. 예, 이철입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시점. 괜찮다는 평은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참 잘 구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는 부럽지 않고 이제 캠프만 부럽고. 아니, 그 후보는 얘기였어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다른 후보 중에 놀랐던 분은 안철수 후보님.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쯤 되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무릎이 확 꺾일 만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최종적으로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 점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대목 중에 하나. 기가 죽을 만한데 안 죽었다. 네. 네. 기가 안 죽으신 게 5일 만에 다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5년 후. 근데 대선 출마를. 제가 볼 때는 그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약간 떨어지던 지지율을 살짝 만회했던 그런 맞아요. 효과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은 하신 말씀이 없어요? 예. 뭐 이제 뭐 우리 1번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정용기입니다. 1번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입장이고 다른 세 분은 원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당 그 전에 이미 탄핵돼 저기 됐지만 어찌 됐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한 적이라 뭐 참 뭐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게 되면 이제 1번 진영에서 지금 진영의 그런 저기로 몰고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탄핵 정국 뭐 정권 교체 그거 연계해서 이게 쭉 갖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기조를 뭐 한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참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TV 토론이나 이런 걸 보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은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TV 토론 볼 때는 상대 후보가 잘한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그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뭐랄까 달변은 아니잖아요. 네. 달변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TV 토론 때마다 굉장히 잘했고 마지막 토론에는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뭐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토론하는 게 좋았죠. 네. 부러웠다 그때. 네. 네. 네, 이정미입니다. 네. 저는 가는 게 이제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걸로. 그럼요. 저는 요 문재인 캠프가 참 많이 부러웠는데요. 어떻게 캠프가. 보면은 그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1번가 이거는 거의 뭐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 진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렇게 물량을 좀 투입해서 우리도 저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그래서 약간 짝퉁 비슷한 걸 하나 만들긴 했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고도 그러더라고요. 뭐 만드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심상정이 아니요 관상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집에서 클릭하면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관상집의 컨셉으로. 예, 나름 뭐 그것도 어떤 분들이 많이 참 적극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질 부분 빠져주고 조심하고 내가 이럴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간절함이 내지는 권력 의식이 더 그만큼 강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전체 진영 차원에서 느껴질 때 참 부럽더라. 네. 제가 받아서 할게요. 진수희입니다. 네. 우선 장관님 인기 예. 요즘 굉장히 올라가신 거 아십니까? 저희 청취자.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냐고 하다가 계속 나와달라고. 예. 아 예. 계속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시간 하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시더니.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 한번 제가 디스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시간이라니까. 아니 근데 칭찬하자고 저기 하는데 이용기 비위가 안 풀리셨어요. 정영기 의원님은 제가 칭찬해드릴게요. 네.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후보께서는 유구무원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부러운 게 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희들이 안 가진 우리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못 가졌던 조직, 새,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일단 우리는 돈이 없어서 TV 광고 몇 회 못하고 포탈 광고 매일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 아니면 1, 2, 3번 후보들 매일 나타나는데 그거 우리 한 번도 못했고 또 남의 거 클릭해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정하고 끌고 간 게 문재인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안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다. 근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랄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이랄까요? 그 진영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지지자들까지도 그 간절함이 저희보다 앞섰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게 언제 느끼셨어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구도 아니 그렇죠. 그럼 문자 폭탄 아니 사실 또 지난 주말에 저한테 문자 폭탄 엄청나게 오던데. 대선 끝난 다음에요? 예. 여기 나와서 그래요 여기.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니에요? 법안 발의 때문인 것 같던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문자 폭탄에서 느껴지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거 판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하는 게 다 마음이 모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가령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예. 후보 주변에 카메라를 딱 잡으면 예. 안희정 사람 캠프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요. 네. 신문의 아주 핵심들은 뒤에서 뭐 전체적인 디렉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안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글쎄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친박 징계 해제 문제가 저게 됐고 뭐 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도 후보로 나가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대선 후보로도 나오고 정은진 후보요. 예. 뭐 특정인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선 후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등등의 그리고 후보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분들 보면 강성 뭐 친박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친박에